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게 작년에 정말 악몽 같기도 믿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차로 전업주부로 살아온 지도 어느새 벌써 15년이나 흘렀네요. 저는 남편을 선을 보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께서 교단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료 교수들이 선을 많이 주선해 주었죠. 그렇게 만난 게 바로 지금 현재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꽤 유복한 집안이라 저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제 꿈은 발레리나였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갔던 해외여행에서 보게 된 발레 공연은 어렸던 제게 커다란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죠. 그 이후로 정말 발레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게 있어 발레란 정말 목숨과도 같고 제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커다란 무대 위에 서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무대가 끝난 후 기립박수를 쳐주었는데 그게 그렇게나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꿈을 펼치느라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연애는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만났었던 남자들 모두가 제게 결혼을 얘기했었죠. 저는 결혼을 함으로써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출산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발레리나로서 몸이 망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제가 만났던 남자들에게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 저는 제 꿈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을 향하면 향할수록 부모님의 결혼 압박은 심해졌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 나간 선짜리였어요. 그때 남편을 만났죠. 자리만 지키고 시간만 때우기 위해 나갔던 선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게 재미있더군요. 저는 제게 다음을 기약하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지금 제 발레 인생이 전성기라고 느끼고 있어서 은퇴할 생각도 없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조차 제 발레 인생에 치명적이며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정도로 결혼에 목매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말을 내뱉는 제게 오히려 이해한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런 반응은 난생 처음 봤어요. 저는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신다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저보다 좀 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남편은 꿈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기에 강제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며 제게 아이의 출산 또는 결혼을 종용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좀 더 만나보자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와 너무 잘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7살에 만난 남편과 1년 반 정도의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내내 남편은 정말로 제게 만남만 원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꿈을 짓밟지 않고 싶고 하고 싶은 만큼 이루고 싶은 만큼 다 해보고 자신과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제 꿈을 펼칠 수 있겠다 싶어 결혼을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살을 코앞에 둔 29살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이르게 결혼을 결심한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제 발레리나의 생명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8살이 많았기 때문에 시댁에서 임신 강요가 정말 심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남편이 전부 다 막아주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발레리나의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는 철저한 계획으로 아이를 가지지 않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꿈도 소중하지만 항상 제 편에 서주는 남편과 안락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변함없고 일편단심으로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을 결혼 이후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결혼 후 몇 년 뒤 결국 저는 발레리나의 꿈을 이룰 만큼 이뤘고 이젠 제2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신었던 발레 슈즈를 벗고 앞치마를 새로 매기 시작했죠. 평생 발레만 바라봤던 저라 대부분의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주셨지만
남편의 식사만큼은 제가 차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금슬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임신 또한 순조로웠죠. 전업주부로 살기 시작하면서 거의 곧바로 임신에 성공했고 제겐 딸아이가 둘이나 생겼어요. 시댁과 친정에서도 너무 좋아하셨죠. 둘째가 내년에 입학을 하고 첫째는 중학생입니다. 제 첫 번째 꿈이었던 발레리나의 꿈도 무척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제 두 번째 꿈이 되어버린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도 무척 성공적으로 이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 집을 찾은 어떤 남자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동남아인처럼 보였지만 오리지널 동남아가 아닌 한국인과 섞인 듯한 애매한 얼굴과 어눌하지만 유창한 한국어 발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저희 집에 들이닥친 그 남자는 자신이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하더군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내쫓으려다가도 얼굴 하나하나 뜯어보니 남자의 얼굴에 제 남편의 얼굴이 조금 있긴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눈앞에 믿기지 않은 현실이 펼쳐진 상황이었고 집안으로 들였어요. 다행히 평일이라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께 급히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친정으로 데려다주면 오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탁했고 남자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차를 준비해 앞에 내어주며 마주 앉았습니다.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에 그 남자도 어떤 상황인지 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허름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설명했어요. 자신은 아빠를 만나러 왔다고 말이죠. 지금 성년의 나이가 된 그 남자는 필리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그 아이가 내민 서류 봉투에는 그 아이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여자와 제 남편이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들과 돌아가신 모친이 그 아이와 찍은 사진을 주기적으로 보낸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쪽의 메일 주소를 보니 제가 알고 있었던 남편의 자주 쓰는 메일 주소가 아니더군요.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믿기지가 않았고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제가 휘청거리자 그 아이는 되려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하더군요. 아빠가 가정을 꾸리고 있을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조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남은 가족은 엄마 하나였는데 그런 엄마도 병에 걸려 돌아가셔서 이젠 혼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빠를 만나러 왔다고 말을 하며 제게 뒤죽박죽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모습에 남편이 보이더군요. 친자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아이란 사실이 말이죠. TV에서 봤던 동남아 여자와 한국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실태를 알려주는 방송이나 기사를 보면서 혀를 쯧쯧 차고 그렇게 낳아진 아이들이 불쌍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남자들이 너무 이기적이라 욕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되었더군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냉수를 계속 들이키며 진정하려고 애쓴 사이 저녁이 되었더군요. 그때 마침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말투로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막상 그 아이의 설명을 들을 때는 생각보다 차분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오자마자 저는 근처에 있는 유리 화분을 남편에게 던졌어요. 남편은 갑자기 자신에게 날라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며 얼어붙었더군요.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려던 남편은 제 근처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남편의 반응으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이 아이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제게 화를 내기보다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모두 설명할 수 있단 말을 짓거릴 수 있었던 거겠죠. 일단 저는 그 아이에게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다 주며 내일 다시 오라고, 오늘은 밖에서 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아이는 알겠다며 돈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설명은 참 기가 막혔어요. 20년도 더 된 일이라더군요. 저를 만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고 해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필리핀을 가서 현장을 배워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필리핀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3년이었고 그 시절 만났던 여자라고 말을 하더군요. 철없었던 나이에 저질렀던 실수라고 변명을 하면서 말이죠. 자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도 종종 그 여자와 메일을 주고받기도 했고 출장을 갔을 때 한 번씩 만나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덜컥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이를 떠나보내길 바랬지만 필리핀에서는 중절이 불법이었고 시기를 놓친 탓에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의 엄마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달 지원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아이는 평생 제 아비를 모르고 살게 하라고 말이에요. 형편이 어려웠던 그 여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더군요. 만약 병으로 일찍 죽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평생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겠죠. 남편이 구구절절 하고 있는 말들은 모두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였는지 실성을 하게 된 것인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완강한 태도에 내일 다시 오겠다며 집을 나갔죠. 다음 날이 되었고 아이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반기셨어요.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 정도 되는 혼혈처럼 보이는 남자와 집을 방문하니 바로 옆엔 누구시냐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 어제 건네받은 서류들을 내밀었고 아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남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이죠. 시부모님들은 뒷목을 잡으실 정도로 놀라셨고 허겁지겁 제가 내민 서류를 보셨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남편의 부모니 저보다 잘하셨을 거예요. 남편과 많이 닮은 아이를 보면서 말이죠. 거실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아이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더군요. 그 아이를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불쌍했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제 남편이고 태어난 아이는 그저 피해자잖아요. 저는 아이에게 시부모님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소개했어요. 아이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잠시 정원을 산책하고 오라 권유했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서자마자 시부모님께 얘기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이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다는 말이요. 시부모님들은 무슨 낯으로 저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하얗게 질려있는 시부모님께 저 아이는 남편의 아이니 여기 두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정원에서 마주친 아이는 제 눈치를 보더군요. 자신이 한국에 와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겠죠. 죄책감을 느꼈던 것인지 뭔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제 눈치를 보는 것조차 불쌍했습니다. 솔직히 화도 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친자 검사를 의뢰할 생각이고 그때까지 여기 머물라고요. 그리고 만약 내 남편의 친자로 밝혀진다면 난 너를 거둘 수 없기에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 사이 시댁에 전화를 한 것인지 남편은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아이의 생계와 성년이 될 때까지의 넉넉한 양육비를 매달 보내가며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진 것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최소한 악마와 다름없는 비인간적인 놈이 아니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악몽 같은 일을 어떻게 매듭짓나요? 제 친정엔 어떻게 말을 하고 갑작스레 아빠와 헤어지게 될 제 딸아이들에겐 무어라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나도 원망스럽더군요. 그동안 믿었고 존경했던 남편의 실체와 민낯이 이렇게 끔찍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있단 사실까지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으니 사기 결혼과도 다름없겠죠. 그렇게 저를 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선 갑자기 딸아이들을 맡긴 일에 대해 물어보시더군요.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랬다고 얼머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친정에 지내고 있으니 그 아이와 남편의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물론 결과지엔 남편과의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미칠 듯이 연락이 왔어요. 이혼은 참아주면 안 되겠냐. 아이는 2번 다시 제 눈앞에 띄지 않게 할 테니 손녀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아들을 잘못 키워서 너무 미안하다며 시댁에서 저를 붙잡았고 자신이 전부 잘못했으니 제발 얼굴 좀 보여달라며 남편은 애걸복걸했죠. 제 심정도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다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었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게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막상 딸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게 정말 맞는 건가 싶었어요. 친정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게도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했기에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간 곳에는 시부모님도 함께 나와 계시더군요. 저를 예뻐하셨던 어른들을 마주하니 참 제 마음도 많이 힘들었어요. 자리에 앉았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훌쩍거렸고 그 소리 외엔 저희 사이엔 길다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꽤 오랜 시간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의 결론은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제게 옮겨주는 것이었고 그 외에도 시댁에서 따로 제 명의로 재산을 변경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 이혼만은 참아주면 안 되겠냐, 손녀들을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에요.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 하시며 돈으로라도 보상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니 남편도 시댁과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속여서 미안하지만 이것 외에는 정말 속인 것이 없다고, 저를 너무 사랑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자신은 없는 자식이라 여기며 살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피를 이었다기에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 사랑을 줄 순 없지만 양육에 기반되는 지원은 해왔던 것이라고, 이렇게 저와 헤어지기 싫다며 저를 붙잡더군요. 현실적으로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자신의 호적에는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지원만 하고 싶다며 그 부분은 아이와 협의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도 애초에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 경제적 지원을 찾기 위해 올라왔던 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지원은 받게 해주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더군요. 이 부분은 추후 제가 직접 아이에게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제게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자신의 가족은 본인 어머니 한 분뿐일 것이라고.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생전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토대로 남편을 찾아온 것이라고. 자신도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몰랐고 경제적 지원만 받으려고 온 것이라며 제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도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평생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 않은 사람 얼굴이 뭐가 그렇게 보고 싶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난이 주는 고통이 어마어마해서 어쩔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면 본인도 연을 끊고 살 것이고 2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의 인생도 불쌍하죠. 그 이후로 아이는 실제로 몇 달 뒤에 본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지옥 같은 일을 저만 겪어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가뜩이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면 끼쳤지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겠더군요. 남편과는 각서를 썼고 그 각서는 시부모님들의 도장과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각서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 이처럼 또 다른 아이의 존재가 나타난다거나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눴다는 사실이 발각될 시 조용히 이혼을 진행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제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시댁에서도 그저 제게 고맙다며 본인들 명의이신 상가를 제 명의로 돌려주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 차, 건물 등등 모두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 남편은 추후 이혼을 하게 되면 빈털터리가 되니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지 못하겠죠.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참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남편을 참 믿고 있더군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제가 한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봐온 남편의 모습은 일관된 모습이었고, 제겐 다정한 남편, 아이들에겐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열심히 일구어낸 제 가정을 깨는 것도 제겐 참 두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이란 사람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참 아직도 믿기지 않고 가슴에 멍이 든 것 마냥 여전히 힘이 들어요. 제가 이혼을 하지 않고 제 가정을 지켰다는 선택을 한 것을 나중에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뺏을 수도, 진실을 얘기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가슴에 묻는 선택을 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은 쥐 죽은 듯 지내고 있고, 평소에도 제게 충실했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충실하게 행동하네요.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조금 답답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딴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랍니다.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지만 응원을 받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